예, 오늘 확통은 그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의 특징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정규분포는 상당히 중요한데, 정규분포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제4에서 정규분포 그 앞에서 조금 이제 배우긴 했는데,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정규분포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앞에서 했죠. 앞에서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 자연현상이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자료의 상대 도수가 계급의 간격을 줄여 히스토그로 나타내면 오른쪽처럼 좌우 대칭인 종모양 곡선,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좌우 대칭인, 여기 딱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인 종모양 곡선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fx가 이거 이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정규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우리가 정규분포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있잖아요.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1이라는 사실. 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 이야기를 저번에 했기 때문에 확률 밀도함수가 그 넓이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규분포도 마찬가지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요 x는 요 m이라는 이 직선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을 공부를 했죠. 이 식 공부했잖아요. 이 식에서요 x는 요걸 0으로 하는 x가 m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에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가지면 x축이 정근선이다. 방금 여기서 이게 x가 m이 되면 이게 0이 되거든요. 그러면 fx는 이거의 0제곱, 2의 0제곱은 이건 1이기 때문에 루트 2 파이 시그마분의 1이 최대값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정근선은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x축이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평균 m이 일정할 때 표준편차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곡선이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지고, 중요합니다. 표준편차 값이 커지면 곡선이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지는 거고요. 작아지면 곡선의 중앙 부분이 높아지면서 좁아진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시그마가 커진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 시그마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가 fx 값은 작아지거든요. 예.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지면 fx 값은 작아집니다. 분모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시그마가 커지면 분모가 fx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곡선이 낮아지면서 옆으로 퍼진다는 얘기죠. 작아진다는 소리는. 예. 그 다음에 작아지면 fx가 커지기 때문에 중앙 부분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게 만약에 중앙 부분이 높아지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그림이 조금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을수록 평균 m은 커지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그래프가 넓게 표준편차 시그마 값이 커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표준편차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중앙 부분이 높아지니까 좁아지는 거고, 맞죠? 중앙 부분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렇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근데 중앙 부분이 낮아지면 이렇게 옆으로 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준편차가 일정하면 평균 m이 변하면 곡선의 모양이 일정하면 좌우로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정규분포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B하고 C를 보니까요. 요게 M이라 그랬죠. M이죠? 예. M이 뭐가 더 큽니까? B하고 C 중에 C의 평균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C가 더 크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죠. A, B 중에 표준편차가 크다는 거는 표준편차가 크면 넓게 퍼져 있어야 되니까 A하고 B 중에서 넓게 퍼져 있는 건 A가 되겠죠. 예. 그 다음 A, C 중에 X의 분포가 고른 것은 A다. 고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분포 상태가 고르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지만 표준편차가 작으면 분포 상태가 고릅니다.
예, 평균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A하고 C 중에서 표준표가 작다는 건 분포 상태가 고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C가 표준표자가 더 작죠. 이게 더 좁다 그랬잖아요. 넓게 퍼지면 표준표자가 큰 겁니다. 그래서 C가 A가 아니라 C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제 4-1번 한번 봐보세요. 예, 4-1을 보시면 다 풀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다 그랬는데 A, B 그래프 평균을 보시면요. A가 넓다는 거는 표준편차가 A가 더 큽니다. 표준편차가. 예, 표준편차가 A가 더 커요.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A 고등학교에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있죠. A가 더 표준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B 고등학교 학생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이 더 우수하다. 평균이 같습니다. A와 B의 평균은 같다. 예,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더 고르다는 거는 표준편차가 작아야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표준편차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디귿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표준 정기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표준 정기 분포. 표준 정기 분포가 뭐냐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기 분포 n의 n이 m, 시그마 제곱에서 평균 만약에 m이 0이면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m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이 1일 때 정기 분포 n의 0,1 이거를 표준 정기 분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표준이죠. 표준. 그 다음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르면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식 있잖아요. m0 시그마 제곱 1 여기다가요. 여기요. 여기다가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다가 m에다 0 넣고요. 시그마 제곱 대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요건 1이죠. m이 0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요 식이 나옵니다. 예, 여기 나오죠? 루트 2 파이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이게 되는 겁니다. 예, z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다. 그럼 이제 여기를 보시면요. 확률 변수 z가 0에서 z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확률 변수 z가 0에서 z입니다. 이게 요 범위에 속할 확률 이게 이제 p에 좀 희미한데요. z가 0 이상 스몰 z 이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오른쪽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에 이 넓이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이 부록에 우리가 표준 전기 분포 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만약에 Z가 2고 0.00이면 0.477이. 예, 2.0의 행하 0.00의 열이 만나는 곳의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Z가 이렇게 0부터 1.96이다. 봐보세요. 1.9 이렇게 돼서 봐보세요. 1.9를 먼저 읽고요. 오른쪽에 0.06 읽으면 이렇게 만나는 게 0.4750이잖아요. 이게 이제 Z가 0부터 1.96 사이에 그 넓이, 확률이에요. 확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Z고요. 여기 FZ인데 만약에 1.96 이게 만약 1.96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넓이가 0.4750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가 2까지 간다 그러면 이 넓이가 0.477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위에 문제 한번 볼게요. 요게 m이고 이게 시그마 제곱입니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3부터 3 요 그래프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2배에 0부터 3까지 구하면 되잖아요. 맞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나와 있거든요. 0.4987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준 전기 분포 포에.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0.9974가 답이 나옵니다. 0.9974.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요. 여기가 FZ입니다. 여기는 이제 Z. Z가 마이너스 1 이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상이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쌤이 파란색으로 칠한 0부터 이 부분의 넓이가 0.5고요. 이 녹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여기 1까지 이거하고 똑같은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0.5에다가 P에 Z가 0과 1 사이 이걸 더하면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0.3413이라고 나와요. 표준 전기분포 표에. 그래서 이게 0.841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가 1.96 절대값 Z가 1.96 이상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여사건 배웠죠. 여사건 확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체 1에서 반대경우를 빼면 됩니다.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1에서 요 절대값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가 되겠죠. 예, 그럼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이면 2배를 하고 0부터 1.96 이걸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표준전기표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똑같죠. 넓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표준전기표에서 구하면 0.4750이 돼가지고 2배를 하고 1에서 빼면 0.05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예, 가장 간단한 유형인데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유제 5-1번요. 마찬가지로 Z가 이걸 따를 때 구해라. 이거는 이제 Z가 1 이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0.5에다가 Z가 여기 있잖아요. 1 이하면 이게 1 이하면 요거 다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0.5고 이걸 더하면 되잖아요. 0.5 더하기 P에 Z가 0과 1 사이. 여러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딱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3413. 그래서 0.8413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0.5 이상이면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사건으로 0.5에서 P에 Z가 0부터 0.5 빼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넓이 표준 전기표 구해보면 0.1915가 돼가지고 0.5에서 빼주면 0.3085가 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Z가 0과 2 사이 하나가 있고요. Z가 0과 3 사이. 예. 0과 2 사이는 0.477이고 0과 3 사이는 0.4987.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9759가 됩니다. 예. 그 다음 이 부분은 이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요. FZ고 Z고 요런 표준 정규분포 그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넓이는 0, 2에서 0, 2를 빼면 됩니다. 맞죠? 0, 2에서 0, 2를 빼면 되죠. 예, 그래서 0, 2가 0.477이고요. 요거는 원래 다 표로 주어집니다. 시험장에서는 0.3413. 그래서 정답은 0.1359가 나옵니다. 1359. 예,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에서 확률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있죠. 상당히 양이 많아요. 이 단원이. 확률 보겠습니다.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정규분포에서 확률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요. 확률 변수 z를 어떻게 놓냐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의 평균과 분산은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 n의 0,1을 따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규분포 n의 m, 시그마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꾸는 걸 이제 우리가 표준화라고 불러요. 표준화.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은 일반적인 정규에 대한 분포도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정규분포를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분포 표로 그러니까 정규분포 에 대한 분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 이제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Z는 시그마분의 x-m 이거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시그마분의 이제 표준화로 바꿉니다. 요게 Z입니다. 바꿨죠? 요거를 이렇게 Z로 바꾼 거예요. 시그마분의 x-m, x는 이제 그 별량이니까 a-m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b-m 이렇게 된다. 요거를 잘 정리를 하시고요.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m,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z로 바꾸면요. 왜냐하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라 했습니다. 바꿔볼까요? 5분의 70-65가 되겠죠. 여기도 5분의 73-65. 이걸 여러분이 풀어주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1.6이 돼가지고 1부터 1.6까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70부터 73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부터 1.6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표준 정규분포 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1부터 1.6은 어떻게 한다고요? 0부터 1.6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6은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에 나와 있거든요. 참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Z로 바꿉니다. X를 Z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그마분의 5분의 64-65입니다. 예, 이거는 Z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마이너스 0.4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Z가 0.4 이상이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0.5에다가 Z가 0부터 0.4까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0.5에다가 이 부분에 이제 표준 전기분포표에 나와 있으니까요. 정리해 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한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예, 6-1번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표준 전기분포 이용하면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만 써주면요. 0.5 이게 0.8400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 표준화 시키는 거 0.8400 그 다음에 0.9772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표준 전기분포 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분포에서 확률을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말했듯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자료의 분포는 전기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기분포를 이용하면 이러한저러한 성질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전기분포에서 확률은 표준 전기분포를 이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확률의 활용 원 보시면 이게 전기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무게가 140개 가자가 불량품으로 판정되면 하루에 약 몇 개의 불량품이 나오는가? 그럼 P의 X가 145 이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볼까요? 시그마가 요게 5가 시그마입니다. 5분의 145 빼기 1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P의 Z가 마이너스 1 이하.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0.5에서 P가 Z가 0과 1 사이 빼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돼요. 3413.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1587인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에 1만 개를 생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불량품으로 판정을 된 확률이 0.1587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약 몇 개 불량품이 나오냐 그랬으니까 10,000 곱하기 0.1587 하면 됩니다. 이게 확률이죠. 불량품이 나올 확률 0.1587이. 그래서 1587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연현상이란 자료의 분포는 전기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분포로 바꿔가지고 한다. 표준 전기분포로 바꿔서 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밑에 유제 7-1, 7- 한번 보겠습니다. 음, 7-1번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에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전기분포 n의 190,5의 제곱을 따르거든요. 그럼 이게 P의 X가 187부터 190이 사이거든요. 그럼 이걸 표준화를 시키면요 5분의 X-N 180 190에서 마이너스 0.3이 나오고요. 여기는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P의 Z가 0.4부터 마이너스 0.6. 예, 이거는 우리가 0부터 0.6하고 0부터 0.4까지 더하면 되거든요. 이게 0.3811이 나와서요. 약 38%라고 보시면 돼요. 38%. 100을 곱하면 되잖아요. 38.11% 정확히 말하면. 근데 약 38%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번도 마찬가지로 이상이니까 X가 193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걸 Z로 바꾸면 0.6 이상이 되죠. 5분의 193 마이너스 190. 이거는 0.6 이상. 예, 이거는 0.5에서 P의 Z가 0부터 0.6 사이를 빼면요 0.2743이 나와가지고요
여기다가 300을 곱해야 됩니다. 0.2743 확률이거든요, 이게. 곱하기 300. 그러니까 193m 이상인 캔이 몇 개냐 그랬으니까 여기다 곱하면 약 82.29가 나옵니다. 82.29. 약 82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2번도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X라고 하세요. 등교하는데, P군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X. 그러면 이거는 정규분포 n의 20,4의 제곱을 따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25분 전에라 그랬으니까 P의 Z가 25분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25분 전에 출발해서 지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각할 확률이잖아. 그러면 X가 25 이상이 잠깐만요. X입니다. X. 이거 Z가 아니고 X. 예, 그럼 이제 그 표준화 시키면요. 4분의 25 빼기 20에서 5가 되고 이거는 1.25 이상입니다. 4분의 5. 이건 어떻게 합니까? 0.5에서 0부터 1.5, 1.25. 이걸 여러분이 표준 전기불 계산하면 이게 0.3944가 나와가지고 0.5에서 빼면 0.1056이 답이 나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를 보시면 전기부 확률을 일반적으로 전기부를 표준해서 표준형 이용한다.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확률이 주어지면 확률 변수에서 구체적인 X값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률을 구하는 순서의 역순으로 문제 해결한다 그랬죠? 역순으로 해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어떤 시험의 성적이 이걸 따릅니다. 정규포를.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될 건데 수험생 500명 중 상위에서 100등 이내에 들기 위해서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는가? 이거는 그 100등 이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100등 이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등이라는 거는 몇 프로가 100등입니까? 500분의 100, 0.2가 100등 안에 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몇 점 이상, X점 이상이라고 하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P에 X가 X 이상이 됐을 때 잠깐만요. X 이상이 됐을 때 이게 0.2라는 소리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표준 그 정규보 보시면 평균이 50이거든요. 예, 50입니다. 근데 X가 있고 이게 확률이 0.2란 소리예요. 그럼 이거를 표준화 시키면요. 표준화 P에 Z가 아까 평균이 표준 편차 시그마 4죠. 4분의 X-50 이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0.5에서 P에 Z가 0부터 4분의 X-50 이게 0.2가 되려면 이게 0.3이 돼야 돼요. 예, 이게 0.3이 되려면 여기 나와 있죠. 0.84가 돼야 되잖아요. 뭐가? 이 부분이 4분의 X-50이 0.84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X를 구하면 53.36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뭐라고요? 53.36점 이상이 되면 된다. 아주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8-1번, 8-2번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출제가 많이 됩니다. 유제 1번, 2번. 다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한 최소 점수를 X라고 하세요.
그럼 P에 X가 X 이상이 되려면 700분의 100이죠? 이거는 0.142구입니다. 약.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제 이걸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89,8의 제곱이니까 8분의 X-89입니다. 이게 0.1429. 이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0.5에서 P의 Z가 0부터 8분의 X-89. 방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가 나와야지 0.142가 되냐면 0.5에서 0.142를 빼면 0.357이 나오거든요. 예. 표준정규분포에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0.357이 나오려면 이 부분이 8분의 그러니까 X-89가 1.07이 나와요. 이건 표준정규분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X를 구하면 97점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98점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97점 땡땡 이상이니까 정답 98점 이상.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섬세한 계산들을 소수 계산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통계니까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평균과 편입배차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아요. 15% 이내.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큰 쪽에서니까 나무의 높이를 X라고 하세요. 라지 X. 이게 X 이상이 되는 게 0.15가 이하가 돼야 되죠. 15% 내니까. 예.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표준화 시키면 Z가 10분의 X-172. 이게 0.15 이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X고 이게 Y는 fx인데 이게 m이거든요. 근데 나무의 높이가 x, 이게 0.15라는 겁니다. 이게 0.15 맞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0.5에서 Z가 0부터 10분의 X-172. 이게 0.15 이상. 예, 그럼 이 부분은 잘 보세요. 이 부분은 0.35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0.35 이상. 맞죠? 예. 그래서 이게 0.35가 되는 거는 일단 그 0.314거든요. 14? 표준 정규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요. 10분의 X-172가 0.14, 1.04 이상이 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요. X가 182.4 이상이 됩니다. 정답은 182.4cm 이상. 이게 정답이겠죠? 예, 그래서 요 두 문제를 꼭 복습을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똑같은 유형이니까 예제 복습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요. 이거는 이제 뭐냐, 무슨 얘기냐면 그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과목의 의미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학생이 받은 점수 이상인 학생이 적을수록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을수록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이 학생이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반드시 확률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걸 여러분이 그냥 표준화해 가지고 이 값을 비교하면 성적이 우수한 과목을 순서대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A, B, C, D, 이게 이제 표준정의표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Z의 값이 클수록 시그마분의 X-M, 이 값이 클수록 성적이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부터 쭉 그 표준화 그 Z를 구하면 되겠죠. 확률 표준화 해가지고 Z는 뭡니까? 각각 Z를 다 한번 구해볼게요. A는 4분의 78 마이너스 70 X-M이라 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가 나옵니다. B는 4분의 82 마이너스 79 4분의 3이 잠깐만요. 4가 아니라 6이죠. 6분의 3이니까 이거 2분의 1 나옵니다. C는 5분의 76 마이너스 71에서 이거는 5분의 5니까 1이 나옵니다. D는 2분의 85 마이너스 82에서 2분의 3이 나옵니다. 가장 큰 게 우수하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B, 이런 식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의 성질에 대한 정규분포는 표준화를 해서 비교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9-1번 보시면 이것도 표준화 시키면 되거든요. 월급을 각각 자본의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은 표준화 시키면 되거든요. A부터 표준화. A는 지금 평균이 10입니다. 10분의 94 마이너스 80. 요거는 1.4가 되겠죠. B는 300불입니다. 300분의 M분의 X-M. 2250 빼기 2000이죠. 300분의 250에서 이거 약 대략 6분의 5니까 0.83 정도 나옵니다. C는요 25,000이죠. 그러니까 25분의 그냥 21 212입니다. 21만 원이니까 210 마이너스 180. 그럼 25분의 30이 나와가지고 약 1.2가 나오죠. 5분의 6이니까요. 그래서 이 큰 게 A, C, B 이런 식으로 자국 내 상대적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순서가 A, C, B가 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정규분포 비교하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다. Z는 시그마분의 X-M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두 개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개의 주사를 n에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로 x라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왜냐하면 그 무한히 반복하죠. 이런 건 이제 이항분포 따르는데 잘 보세요. 1의 눈이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 px는 r은 ncr 6분의 1의 r 6분의 5의 n-r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r은 이제 0부터 n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n이 만약에 10이면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항분포 그래프로 n이 30,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n이 10, 30, 50인 경우 이항분포를 그래프 나타내면 이 위쪽입니다. 근데 이항분포 b의 n, p의 그래프는 n이 충분히 커지면 점점 좌우 대칭인 정규분포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n이 10, 30, 50 요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MP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MPQ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 n이 충분히 크면요 이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예, 그래서 n의 값이 클 때는 b의 이항분포를 n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이걸 다시 표준정규표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아주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떤 게 n의 값이 점점 반복적으로 커지면 이게 이항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이 n이 이제 여기서 충분히 커지면요. 이게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걸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자 720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거는 이항분포 따른다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B에 X 720, P 확률 1의 눈이 나오는 6분의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평균은 EX는 뭡니까? 120입니다. 분산은 얼마예요? 아니요, 평균은 우리가 앞에서 이항분포 평균 구하는 거 여기 나와 이제 정리해놨는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EX는 NP, VX는 NPQ, 시그마 X는 루트 NPQ. 그러니까 720 곱하기 6분의 1 하면 120이 나옵니다. 평균은. 분산은 720 곱하기 NPQ죠. 이렇게 돼서 100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뭘 따르냐면요. 시그마는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근데 n이 충분히 크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걸 따르냐면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 120, 그러니까 m, 평균, 시그마 제곱 10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예요. 720에 충분히 큰 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확률이 100K 이상 130에 이하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걸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10분의 x-n 100-120 10분의 130-120 이거 하나 지울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아까 많이 했죠? 잠깐만요. 0부터 2까지 하나 구하고 0부터 1까지 하나 구하고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 아주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구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0-1번도 이게 이항분포 B에 450, 3의 배수면 3분의 1이거든요. 6분의 2니까.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은 450 곱하기 3분의 1 하면 150. VX는 NPQ 45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계산하면 100. 그럼 시그마 X는 10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 N에 150, 10의 제곱을 따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뭘 구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정규분포 N에 150,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뭘 구하는 거냐면 X가 130 이상 170 이하. 그럼 당연히 이거 표준화 시키면 되죠. 표준화. 시그마분의 10분의 130 빼기 150이 돼서 마이너스 20. 170 빼기 150이 돼서 20.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2부터 마이너스 2 사이. 예, 그럼 이거는 2배, 0부터 2 사이를 2배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표준 정규분법에서 0.4772가 돼가지고 2를 곱하면 0.9544가 답이 됩니다. 확률은 0.9544.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0-2번도 마찬가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고요. 0.9207이 나옵니다. 꼭 정리를 하시고 계산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항분포 정규분포 2에서 이제 당연히 B의 n급마핀데 n이 충분히 크면 이걸 따른다. 뭐 간단한 문제죠. 11번 보시면요. 10%가 무상보증에 고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B의 100, 10분의 1,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 따르는데 평균은 NP니까 10, 분산은 NPQ니까 9. 근데 N은 100이 충분히 크잖아요. 그럼 이건 정규분포 뭘 따릅니까? N의 10, 3의 제곱을 따릅니다. 분산이 9니까 표준편차는 3입니다. 그러면 5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려면
x가 15 이상 15 5 이상 15 이하 이렇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 시키면 3분의 x-m이거든요. 5-10. 여기는 3분의 15-10. 이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5부터 3분의 5까지거든요. 이거는 2를 곱하고 p에 z가 0부터 3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와요. 뒤에 표준 전기분포표 보면.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똑같은 유형이니까요. 뭐 11-1번도 똑같죠. 요거 답은 0.0028. 제가 11-2번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을 한번 풀어보면 이게 B에 10,80%가 품절 검사 기준 합격이니까 0.8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EX는 10,000 곱하기 0.8에서 8,000이고요. VX는 MPQ니까요. 1,600. 근데 만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정규분포 8,000,40의 제곱을 따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8,600개 이상 8,120 이하. 그럼 이거는 P에 Z가 시그마분의 X-M 8,060-8,000 8,120-8,000입니다. 3부터 1.5.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P에 Z가 0부터 3에서 Z가 0부터 1.5 빼면 되겠죠? 이건 다 주어집니다. 이거 두 개 다 주어지거든요. 앞에 게 0.4987이고요. 잠깐만요. 예, 뒤에 게 0.433에서 이거 계산하면요 0.0655 나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규분포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 한번 쭉 해보시고요. 확률 밀도함수,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 곡선 배웠고, 표준화 시키는 거 특징,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 확률, 그 다음에 이항분포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 4가지 유형을 배웠거든요. 이걸 이제 잘 해주시고 연습 문제를 꼭 숙제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계적 추정을 나가겠습니다. 꼭 다 정리 잘 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